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들 자금 사정이 안 좋다고 금리 인하 좀 해달라고 하던데요. 환경역 조사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건설사 76%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이 어렵다.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사 자금 사정 조사 했더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자금난 올라갔다. 진짜 요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붙인다. 그죠? 그래서 금리 부담 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 돈 벌 때는요. 더 냈어요? 자, 그래서 자금 사정의 부정적인 영향 요인, 사업 확대 이런 건 조금, 미수금 증가 요게 10%, 분양 악화 요게 14%, 신규 계약 축소 16.7%, 높은 차익 금리와 원자재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물가 금리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뭐예요? 사업성 악화 때문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요걸로 건설사를 우리나라는 지금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 대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916 대책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10 대책이 나온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요거죠. 그러면은 높은 차익 금리와 원자재 인건비 상승이 지금 양립하는 상황인데, 이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는 활성화가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할 사람들은 예금 더 하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빨리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도 안 좋다.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게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스태그를 잡을 수 있냐? 못 잡죠. 스태그를 어떻게 잡아요? 이거야말로 자유경제 논리에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태그 될 거 인플레이션부터 빨리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지금 30%가 물가 문제고 20%가 금리 문제예요? 근데 요거 해결 안 하면은 얘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얘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관치금융을 했죠. 근데 관치금융 해가지고 대출금리를 인하시켰어요. 대출금리 인하에도 채권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예금금리까지 내렸죠. 그러면은 기준금리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함인데, 대출금리 인하랑 예금금리 인하를 시켜버리니까 물가 잡는 게 둔화가 됐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금리로 인해서 저렇게 문제가 터진 이유는요, 자기 자본 대비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PF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땅은 지 돈 주고 산다. 근데 우리나라는 땅 살 때부터 브릿지론 받았죠? 이자 부담 어마어마하죠? 고이자를 받으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구마구 사다가 갑자기 분양시장 확 침체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시장 살리려고 정책 다 풀었죠? 근데 분양시장 살리려고 그 유동성이 들어오기에는 지금 소득 대비로 집값이 너무나도 높다. 분양가는 현재 매매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이 안 되죠. 그럼 결국 핵심적으로는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건 물가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지만 앞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이 영상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왜 분양가 거품이라고 하는지,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고 계속 저렇게 징징대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가장 원자재 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게 시멘트랑 철근 있죠. 근데 철근 가격 올라간 거랑 시멘트 가격 올라간 거 다 반영하더라도요, 한 2천만 원 안 올라가요. 부평 기준으로. 근데 자꾸 저거 원자재 가격 언론 플레이 하려고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원가 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원가를 까라. 자꾸 저런 식으로 언론들이 뭘 받아가지고 자꾸 저런 식으로 여론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연탄 가격 많이 내렸죠? 그 시멘트 가격에 줄을 이루는 거고, 철광석 가격 지금도 폭등하고 있나요? 그때처럼? 그때 왜 계속 올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제대로 지은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 이런 것들보다 지금 신축이 오히려 층간소음이 더 심하죠. 왜 심해요?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막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뭐 무량판 구조니 뭐 해가지고,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훨씬 더 튼튼해서? 아니에요. 튼튼한 건 기존 구조가 훨씬 더 튼튼해요. 근데 왜 저렇게 하느냐? 더 싸게 짓는데 부실하지 않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GS 건설 검단 자인 왜 터졌어요? 철근 가격 올라가지고 분양가는 올리는데 철근을 안 집어넣어. 결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LCC 현산 왜 터졌어요? 불량 시멘트 이야기 나왔죠. 시멘트 가격 올라가가지고 집값 올라간다는데 시멘트를 불량으로 넣어요. 그런데 왜 가격 올라야 돼요? 진짜로 성실하게 다 넣어가지고 똑바로 지었냐? 요즘 신축 아파트 중에서 하자 없는 신축 아파트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워터파크가 개최되고 있죠. 스프링쿨러가 터졌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은데 비만 오면 집에서 비가 새요. 이게 무슨 저기 조선시대 기와집이에요? 기와집도 그렇지 않겠다. 조선시대 초가집이에요? 자재 다 똑바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응답을 했다. 여유 있는 기업은 17.7%에 그쳤다. 근데 현재 금리 수준이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천억짜리 땅을 사면요. 자기 자본 2천억 가지고 땅을 사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 추진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브릿지론을 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200억 가지고서 1,800억 빌려서 땅을 사요? 근데 이게 추진이 안 돼요? 연 360억씩 이자가 나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 금리 수준이 당연히 부담이 가겠죠. 브릿지론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을 텐데. 여기에다가 브릿지론 금리가 올라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레고랜드 사태. 채권시장 채권 대학살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위험 채권에 대해서 신용도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사태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금리가 높아서 3.5%에 무너질 거면요 IMF 때도 그때는 건설사들 집 어떻게 지었대요? 그때 막 예금금리 막 10% 이렇게 했었는데 IMF 이전에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로 영향이 굉장히 큰 거다. 건설사들 76%가 저렇게 문제가 되는 건요 현재 금리 수준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금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가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가 못 잡게 돈 풀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분양 악화랑 신규 계약 축소. 신규 계약 축소 자체는 분양이 악화되니까 신규 계약 축소가 되는 거고 같은 이야기죠. 같은 맥락이죠. 결국엔 분양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문제들 떼고 금리부터 이야기를 하죠. 가장 만만하니까. 금리 여기도 낮춰줘라 저기도 낮춰줘라. 근데 은행은 돈이 없어요. 선배상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은행은 그만큼 금리 낮춰주면서 지금 저기 대손충당금 더 쌓아야 돼요? 그리고 PF 정리한다고 하는데 금리 낮춰주면 PF가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PF가 정리돼야지 분양 가격도 안정화가 되는 거죠. 정상화가 되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PF 정리하면서 땅값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싸게 내놓기 싫으니까 건설사들이 저렇게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벌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럼? 벌 때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얼마 전에 뭐 건설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본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모 회사는 이렇게 늘어나고 신규 회사 해가지고 요쪽에다가 돈 잔뜩 몰아줘가지고 모 회사는 작업권 안 늘고 요쪽으로 자본 다 들어가게 만든 거. 그런 식으로 저기 내부 거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뺐을 수도 있죠. 건설사가 원가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요. 원가 대비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인건비랑 자재비 올라가서 분양가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2020년 어땠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기름값 심지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 집값 올라간다고 분양가 폭등했죠. 그러니까 저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으면은 그때 분양가 올라간 건 내렸어야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면은 금리 낮아져서 물가 상승률 안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비싸게 사니까 분양가 올려. 그 다음에 분양 잘 안 될 때는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힘들다 해가지고 분양가 올려. 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수치 자체에는 대부분의 거품이 있고 저 중에서 금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거 가장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거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처하기도 쉽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건설사들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금리 문제가 가장 커요. 왜냐면 PF를 땅부터 자기 돈으로 안 사고서 큰 소득 날 줄 알고 돈 잔뜩 빌려다가 땅을 샀는데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예전에 3개였죠. 요즘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여기가 엄청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빚 잔뜩 져서 그 땅을 잔뜩 사놨는데 거기 발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폭망하는 거죠. 건설사들이 그런 걸 한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나?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 학과 교수라는 사람들도 공급 이야기하면서 금리는 영향을 안 주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 계속 올라갈 겁니다. 부동산 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젤3 DSR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하니 건설사들도 저명하신 부동산 그 학자분들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수요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공급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요.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격을 막 올려놓으니까 지금 낮춰주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을 살 때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대출을 많이 끼고 사야 되고 근데 문제가 터지면서 부딪히면 금리가 막 20%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자업자득인 거지 저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 인플레이션 더 안 잡히고요. 집값 더 안 떨어지고요. 경기 침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금리 부담 완화 지원을 지금 건설사한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생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고 생산적인 것들 살릴 때가 얼마나 많고 자영업자는 지금 수익이 지금 2년째 2천만 원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건설사에다가 저 돈을 쏟아붓고 있냐. 이런 걸 해야 돼요. 차라리 건설사 살릴 거면은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나 살리라 그래요. 그 돈으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게 확보가 되면은 안심하고 소비로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어서 경제에 더 영향을 크게 줄 거니까. 벌 때는 건설사 돈인데 왜 문제가 됐을 때는 건설사를 살려야 되냐. 요게 핵심이죠.